저희가 매번 대기업만 소개를 해드리다가 이번 주 처음으로 이제 공기업에 대한 코너로 꾸려봤는데요. 이것만큼은 대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쌤?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길, 로드맵, 내비게이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기업은 이제 KS의 직무기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와 이제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자격 요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해놔서 네. 다른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사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스펙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딱 어디까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하면 여러분들 채용할 것이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그거 준비했는데 안 뽑아? 그럼 이거는 사기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딱 그것만 준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 로드맵만 잘 확인하고 따라가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곳에 가고 싶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공기업 채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기업이 바로 한전 KPS입니다. 사실 뭐 한국전력 하면 모두들 알지만 이 한전 KPS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이제 한국전력 하면 이제 공기업 중에 에너지 공기업 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 가고 싶은 기업인데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동서발전이나 이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 보통 이 기업은 자회사로 나와 있는데 보통 자회사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해서 만든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출자를 다 해서 만든 거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 한국전력의 메인 사업에 있어서 이 메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보면 발전 플랜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 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 개선인데 네. 여기서 이제 국내외 발전 설비에 관련된 OEM 모든 장비나 어떤 재료나 이런 들어가는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한국 KPS가 한전 KPS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용을 보자면 뭐 신재생 EPC, 그다음에 산업설비, 송변전 설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면 토탈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난 한 35년 동안 이 KPS는 정말 기술력 하나로 승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왔고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엔지니어를 꿈꾸는 기업 친구들이라면 이 기업을 눈여겨보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전 KPS가 우리가 모두 아는 그 한국전력의 자회사라는 개념인데 네. 그 개념을 조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회사와 계열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계열사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다, 뭐 삼성이다라면 많은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열사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삼성의 제일모직이다, 뭐 에버랜드다라면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이건 계열사 개념이고 자회사는 순전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안 되면 자회사는 망해가는 구조인데 그런데 한국전력이 100% 다 출자를 해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너네들이 같이 간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 성장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는 모회사와 관련성이 더 높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주요 사업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내용적인 부분들 본다면 뭐 일단은 1984년도에 전액 출자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설비의 안정성에 관련된 최고의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산업 구조에 고도화된 국민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뭐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어떤 유지 보수에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더 보완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한전 KPS가 앞으로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 네. 국내 사업뿐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 다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발전 설비 관련된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주요 사업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 설비 관련된 정비 사업은 한전 KPS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경제 대동맥과 같은 전력을 지금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끊어지게 되면 전력이 수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인 전력 설비 유지, 관리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력, 화력, 원자력, 송변전, 특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송변전 설비 정비 사업입니다. 일단은 뭐 전봇대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전 KPS가 그런 사업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국가 전력망인 가공 송정비 설비의 고장 예방,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정비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송전선로 유지 정비, 활선 정비, 뭐 HVDC에서 이건 약간 전공 용어긴 한데 이런 변환 설비 유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송전 관련된 토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인데요. 해외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정도의 그 국가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도나 뭐 UAE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KPS도 뭐 해외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사업의 인력들도 앞으로 더 많은 충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좀 뛰어들고 있을까요? 네, 실제로 해외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아, 네. 하는 사업을 그대로 이전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대부분 우리나라 공기업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뭐 심사평가 같은 것도 뭐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이제 바레인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것처럼 뭐 네. 코레일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성공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해외에 그대로 심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KPS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전 KPS 이제 신입 채용을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9월 달에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한 16일 정도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채용형 인턴 관련된 부분들 45명 선발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6월 2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어서 아마 이제 굉장히 바쁘게 우리 친구들이 뭐 지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인 거죠? 네, 내일입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채용형 인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신입사원의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통 뭐 1급이다, 5급이다 그런데 앞에 또 이제 G 등급으로 해서 G4, G3, G2로 이제 나뉘고 있고 거기에 또 채용형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신입사원 포지션, 그러니까 채용형 인턴으로 또 뽑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학력 무관이라든지 나이 무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고졸이나 초대졸이나 이제 대졸이냐 이 정도의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G4 같은 경우는 토익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높은 점수의 영역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관련 기사나 기술사 관련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로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학력 무관이나 경력 무관이라 하지만 이제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3 같은 경우가 일단 산업기사니까 실제로 이 포지션을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전문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마다의 뭐 차이가 있지만 이제 조건에 잘 따라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사업 분야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공고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공고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G4 등급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해외 사업장의 의무 조건 3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UA 전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이런 전형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3년 동안 해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일단은 이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3년 동안 나 해외에 나갈 수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나 해외에 가서 돈 좀 벌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법정 상경 전산인데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법정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발전회사에 있는 뭐 포지션 중에 특화된 포지션인데 네. 그래봤자 한두 명밖에 뽑지 않는데 그러게요. 여기는 굉장히 이번에 법정으로 많이 뽑고 있어서 5명. 네, 5명이나 굉장히 네. 많이 뽑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제 30명 정도인데 일단은 법정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상경 계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해외 사업 관련된 부분은 2명이고 발전 설비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대생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6개 계열을 뽑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될까요? 일단 사무는 비슷합니다. 이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돈을 쓰고 집행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업무에 대한 세분화를 내용을 보자면 기획을 해야 되겠죠. 네. 기획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 정도 쓸 건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그런 재반 비용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겠죠.
100원이 필요한가, 200원이 필요한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인사,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인사, 누구를 진급하실 건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기업의 사무행정의 뭐 HR 업무를 대부분 보는 건데 그 세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이제 일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회계, 총무, 정보보안. 이 정보보안도 사실 이제 많이 뽑는 포지션은 아닌데 이 안에서도 정보보안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사업소 현장 자재 계약이라든지 매출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적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발전 설비 운영에서는 기계 전기 직무가 가장 중요한 이슈긴 한데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서 첫 번째로는 가동 중인 설비를 정기적으로 예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멈추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전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뭐 중량물 취급 관련된 방사선 노출 관련된 고소 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고소 작업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높이 2m 정도의 높이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포 등급에서는 보통 기계 설비 쪽으로 많이 뽑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는 경영 회계 사무에서 17명, 발전 설비가 13명이니까 상대적으로 경영 쪽에서 그래도 많이 뽑는 등급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확률로 따지면 그래도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인력으로 따지면 네. 10몇 명 정도라고 하면 대한민국 구직자 중에 지금 한전 KPS를 그렇죠. 가고 있는 친구들이 몇천 명이 될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다. 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 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또 G4 등급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지포가 생각보다 보시면 네.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채용 공고상에서는 학력이나 분명히 무관이라고 했어요. 60세 전이니까 내가 뭐 40 몇 살이 50 몇 살이니까 지원한다라고 네.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영과 현재 그 발전 관련된 포지션을 보시면 기술사예요. 그다음에 기술사 자격증 이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정도의 요건이라든지 두 번째 여기에 상경 계열 친구를 보시면 오픽, AL 두 분은 영어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스피킹 8등급. 8등급. 아. 네. 만만치 않은 거죠, 이거. 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이게 실정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굉장히 있어서 높은 수준이죠. 네.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한 그런 점 네.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많은 자격 조건 중에 토익 스피킹 레벨 8 에이스로 지정해 놓은 곳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많이 파이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지원자들이 이 레벨 8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AL과 AL8은 네, 최고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어지간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서류 부분에서도 아마 구직자들이 큰 어떤 뭐 장벽이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기술사라든지 요구하는 역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기술사라든지 기능사 이런 것들은 진짜 기술사에 대한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사는 기사를 취득하고 네. 실무 4년 또는 기능사 실무 7년 또 산업기사 취득하고 5년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보지만 지원 조건 자체가 굉장히 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지포 등급 확실히 좀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G3 등급은 어떨지 좀 채용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G3 등급은 이제 산업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격 요건이니까 산업기사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기능사가 있고 이제 취득할 때 기능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산업기사들은 실무 경력도 필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볼 땐 그 초대졸 정도의 수준에서 본도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등급을 따지면 이렇게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기사 정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대학을 안 나왔지만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난 산업기사 가지고 있어 라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엔 한전 KPS의 신입사원 G2 등급인데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 전형인 거죠? 네, 실제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로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졸이라든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대졸이라든지 전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졸 채용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졸 채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전력이나 이제 한전 KPS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네. 고졸 친구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 보지만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G2 등급은 39명을 뽑고 있는데 모두 발전 설비 운영 부문에서 뽑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좀 다양한 직무들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면접관을 가보면 예. 네. 고졸 채용이 있어요. 그런데 고졸 채용은 경쟁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별로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그래요? 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공기반 우리가 알다시피 NCS 필기나 전공 시험을 보는 데가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 시험까지 준비하는데 뭐 대학교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졸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 난이도를 뛰어넘고 조건만 갖춘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정말 뭐 면접이라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훨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G2 등급 이 지원 자격들 역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자격이 좀 필요합니까? 일단 뭐 G2 관련된 부분들 내용을 좀 볼게요. 네. 뭐 직무적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송전, 용접, 비파괴, 뭐 중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내용들을 뭐 직무를 먼저 살펴보자면 네. 실제로 보게 되면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사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일병, 상병 정도의 포지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송전에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전봇대 꼭대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갖고 애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청소도 해야 되고 실제로 타야 되고 뭐 설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용 조건 자체는 뭐 여기서 조건 자체를 굉장히 뭐 높게 두진 않았어요. 학력부터 해가지고 보게 되면 기본적인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한다. 네. G2 등급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관리자가 있고 이제 관리를 물론 이분들이 관리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라는 것도 이제 사무행정을 담당하신다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본인의 이제 일을 담당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심장 같은 분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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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G2, G3, G4 그러니까 세 개의 등급을 살펴봤는데 네. 보통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 등급들 중에서? 일단 20배수 정도를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20배수 부분에서 넘으면 이제 이 커트를 시작할 건데 일단 공기업이다 보니까 배수를 높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뭘 평가하느냐 이제 자격상이라든지 거기 네. 무대사항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가면 3배에서 5배수 갈 거고 그렇게 가게 되면 실제로 3배수, 5배수 여유롭게 가는 거는 뭐냐면 이제 원하는 인재가 조금 없다라고 하면 좀 네. 넓게 가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또 결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채용형 인턴 G4 등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신입사원 G4 등급은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체험형 인턴 이 G4 등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G4 등급의 신입사원은 체험형이 아니라 채용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네. 채용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너네들 비슷한 친구들 뽑을게. 그 조건이 네. 있어. 근데 조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 요것만 하면 똑같게 해줄게. 그런데 니들 잘하면 그냥 될 거야.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시켜줄게라고 해서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입사원으로 가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거나 준비가 덜 됐다면 채용형 인턴을 가지고 가서 네. 좀 더 쉽게 간 다음에 거기서 6개월 동안 일을 잘하고 나서 네. 내년에 임용이 되는 걸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또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체험형 인턴으로 그러게요. 읽었어요. 저는 당연히 체험을 하는 인턴이고 그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전환율이 그러면 90% 넘는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채용형 인턴은 네. 거의 90% 정도를 보는데 거기에서도 만약 이제 한전 KPS에 입사한 친구가 나는 KPS보다는 한전에 가고 싶어 라고 하거나 뭐 나는 지역난방공사로 갈 거야 라고 하거나 네. 이제 일부는 또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은 다 이제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렇죠. 결혼이 생기면. 네, 결혼이 생기면
그 친구들은 제외하고 가기 때문에 그대로 데리고 갔을 때 항전 KPS 가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 없으면 다 데리고 갈게 뭐 이런 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앞서서 이제 G4 등급 살펴볼 때 그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인턴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장벽이 낮을 것 같아요. 공고 내용 어떤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체험형 인턴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실제로 여기 채용 공고의 요건들을 보게 되면 네. 쉽지는 않습니다. 아. 어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850점, 토익 700점, 단 850점 이상의 경우는 만점으로 처리하겠다. 네.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여기도 영어와 영어 말하기예요. 점수와 스피킹을 같이 보겠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뭐 에너지 공기업 한전을 포함해 갖고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이제 주긴 하는데 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인턴이라고 해서 뭐 네. 쉽게 그러네요. 예. 하기보다는 네, 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토익 이거는- 스피킹 160점 이상이면 레벨 6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벨 6 역시 사실 쉽게 따지 못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맞아요. 이 해외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영어 점수에 대한 요구 사항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전 KBS에는 또 어떤 사항들이 가점으로 부과되는지도 궁금해요. 가산점을 저도 같이 봤는데 네. 네. 가산점이 이거는 뭐 지원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물론 이제 하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이 내용을 보자면 경영 쪽을 한번 볼게요. 경영 회계를 보게 되면 네. 보시겠어요? 변호사. 요즘 혹시 주변에 변호사 많이 있으세요? 변호사, 그다음에 네. 공인회계사, 세무사, AICPA 미국 공인회계사죠.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상경계열 친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도 자격증이라면 FRM 정도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들 쉽진 않지만 네. 상대적인 자격증 부분에서 조금 낮은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기술사예요, 전부 다. 발전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기술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일반적인 구직자들 분 중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네요. 아마 채용의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엔지니어 집단이야. 그래서 네. 우리는 학력을 많이 안 볼게. 그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 정도는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이 우대 조건에 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더라도 입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이제 면접을 가보면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실제로 오십니다. 아.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지사항을 이제 지금은 안 하긴 하지만 네. 보통은 보게 되면 이제 학교 졸업 연도까지는 쓰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핏 봐도 한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 신입으로 오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엔지니어 파트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이제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블라인드 채용이 만약에 딱 봤는데 액면가가 있잖아요. 이게 나이는 없지만 액면가라는 게 있는데 월급 봤는데 네. 물론 이제 노안이신 분들 동안이 부신도 계시지만 딱 봤는데 얼핏 봐도 네. 이제 경력이 되게 많고 그 나이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 하에서는 아마 이 기업에서는 나이를 좀 더 배제하고 뽑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쌤 처음에 로드맵만 있으면 공기업 취업 쉽다라고 해서 저희는 네.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전형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면 혹시 뭐 일반 자격증 우대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일반 자격증 우대상도 있습니다. 일단 기술 파트에서는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네. 이제 뭐랄까 자격증의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기술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아주 착하게 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한국사 그다음에 한국어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2점 정도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격증이 없으면 1, 2점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산점을 가지고 있고 G4 등급 관련된 부분들 보자면 아무래도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3점, 2점, 1점으로 해서 등급별로 가산점을 주고 있으니까 네. 뭐 기술사 이건 포기하시고요. 이건 네. 포기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2점짜리, 3점짜리 가산점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비슷한 부분에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학부생 수준에서는 비슷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1, 2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증에 집중하시는 것이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좀 특이하게 토플도 아니고 IELTS를 네. 보네요. IELTS를 보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래도 실제 스피킹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쪽집게 과외가 가능하니까 네. 좀 약간 다른 실제 IELTS는 보통 유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